BOJ가 뭐 금리 인상한 것 때문에요? 뭐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자료는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자, 오늘 BOJ가 마이너스 금리 끝내고 17년 만에 금리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했는데 내용은 요래요. 기준금리 0.1% 20bp 정도 금리 인상했고요. 자, 10년 국채에 적용된 수익률 제어 정책인 YCC 폐지했습니다. 이거 수익률 곡선 정책인데 이거 뭐 자세한 얘기 들으면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폐지했다. 자, 그다음 ETF 및 리츠 매입 중단했고 CP와 같은 회사채의 매입 규모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이런 대로 중단한다. 또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뭐냐? BOJ가 금리 인상했다 그래서 별 달라지는 게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뭐냐면 이제 달러의 엔화가 차지를 많이 하는데 보면 13.60% 달러 인덱스에서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 달러가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금리 올리면은 엔화가 강세가 되잖아요. 그쵸? 엔화 강세가 되면은 엔화 강세가 되는 부분 때문에 뭐 일본 뭐 달러 약세되고 달러 약세되는 부분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원화도 다시 강세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저 별로 크게 영향이 별로 없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ETF하고 리츠 매입 중단 이거 작년 10월부터 했어요. 이미 작년 10월부터 했던 거고 작년 10월부터 약간 뉘앙스는 풍겼잖아요. 계속 그리고 지금 금리 레벨 상태가 요래요. 일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하면서, 요건 삼성증권 자료인데, 요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0.1%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 수준이라서, 오늘 사실 뭐 이렇게 됐으면 사실 뭐 엔화 폭등하고 했어야죠. 예. 엔화 폭등은커녕 개뿔. 그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일본 절대로 극경하게 금리 못 올립니다. 왜냐? 자, 일본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엔화가 강세가 되죠. 왜냐하면 일본의 은행들이나 이런 데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예금금리 올라가면 은행으로 돈 들어가고 대출금리 올라가면 대출 받는 게 조금 덜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장에 있는 자금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자꾸 그 나라 통화화폐는 강해집니다. 강해지는데 엔화가 그럼 강세가 된다고 하면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되고 달러 약세가 되면 원화 강세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일본이 엔화를 그렇게 빨리 못 올립니다. 절대로. 절대로 왜 못 올리냐? 일본 2023년 일본 GDP 성장률 중에 27%는요. 일본 해외여행객 일본 내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해외여행 간 사람들이 일본 GDP 전체 성장의 약 27%를 거기서 소비하면서 일본 경제를 한 4분의 1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엔화를 강세로 만든다? 그러면 일본 놀러 가는 게 좀 덜해지죠. 가도 좀 덜 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쉽게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원래 일본 BOJ는요 금리 정책이 거의 변화가 없는 곳이에요. 원래 해도 진짜 조금씩 일본 그 특유의 그 쪼잔함 있잖아요. 그 쪼잔함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하반기에 한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추가로 한 번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아주 편합니다. 아주 편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하해서 일본 엔화가 오를 거면, 오늘 기아가 이렇게 폭락하면 안 되죠. 그쵸? 예. 아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출 산업 경합도가 가장 높은 게 자동차잖아요.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오늘 기아 배당나긴 했어요. 배당나긴 했는데, 오늘 근데 현대차도 안 좋았잖아요. 주가가. 그쵸?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그랬으면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올랐겠죠. 그쵸? 안 올랐잖아요. 전혀. 그리고 반응 별로 없다. 그리고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게 우리나라한테 무조건 유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산업경합도가요 높았다가 낮아지는 추세예요. 특히 반도체는요 그냥 밸류체인으로 엮여 있어요. 그냥 밸류체인으로 엮여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밸류체인으로 엮여 있다는 얘기는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소재 같은 거를 오면 우리가 소재를 사서 그걸 반도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엔화가 강세화되면 소재 수입할 때 조금 비용이 올라가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엔화 강세되는 게 우리한테 무조건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유불리가 뭐 거의 좀 비슷하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산업경합도가 높아서 사실 중국이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뭐 그런 형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가 뭐 크게 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뭐 발휘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관련 종목들 뭐 유불리를 따지려면 뭐 자동차는 약간의 호재는 있겠죠. 호재는 있겠는데 뭐 그거 이외에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특별하게 뭐 추가로 하자면 조선주 정도? 예, 일본 안 그래도 조선 안 좋은데 예, 직격탄 맞게 생겼죠. 예, 예, 그리고 뭐 조선주 정도 우리나라 조선주는 얘기는 할 얘기는 제가 또 따로 있으니까 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